네, 안녕하세요. 빵TV 빵감독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고 특히 구름이 너무 예뻐요. 제가 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구름 성애자인데요. 네, 오늘 구름이 너무 예뻐서 오늘 매빅 2 프로 한번 들고 나와 봤어요. 하셀블라드 렌즈가 달려있는 매빅 2 프로. 이제 매빅 1이 있었고 매빅 2가 있고 한데요. 매빅 2가 1과 달라진 점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이퍼랩스 기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라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마치 이제 비디오를 빨리 감기 한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런 타임랩스를 움직이면서 찍게 해주는 걸 하이퍼랩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예전에는 하나씩 섹터를 정해서 한 장씩 찍으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드론이라는 특성, 무빙이 가능한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체가 움직이면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타임랩스를 즉 하이퍼랩스를 찍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도 예쁘고 하늘이 좋아서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져 있는 대상을 찍는 건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어요. 무언가 움직이는 대상이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고 영상이 예뻐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타임랩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물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도 다 찍을 수 있지만 특히 구름을 타임랩스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름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지만 구름 자체가 예쁘니까 한번 매빅 2 프로의 하이퍼랩스 기능, 하이퍼랩스 모드 이런 것들 어떤 거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한번 촬영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고 다시 찾아올게요. 제가 이제 팬텀 4 프로 기종을 사용하고 이제 뭐 가끔씩 렌탈에서 인스파이어 기종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매빅 2 프로 일단 작고 화질도 팬텀 4랑 뭐 이제 동급이고요. 네, 렌즈도 좋은 거 들어갔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기체가 되었고요.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종기도 굉장히 장난감 같죠? 네, 빨리 감기를 할 거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좀 창피해요. 저는 아직 유튜버가 덜 됐나 봐요. 창피해요. 많이 창피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되게 창피해요. 먼저 DJI Go 4 어플을 켜주시고 조종기 조종기 전원을 켜주시고 기체의 전원을 킵니다. 서로 이제 커넥팅 연결이 되면 화면이 나오고요. 네, 왼쪽에 하이퍼랩스 메뉴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조종기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일반 하이퍼랩스, 퀵샷, 액티브 트랙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이퍼랩스 두 번째인 하이퍼랩스 메뉴를 들어가면 아래쪽에 이제 총 4가지의 타임랩스 모드가 있어요. 자유 모드, 서클 모드, 코스 락 모드, 웨이 포인트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유 모드는 말 그대로 자유예요. 제가 하늘에 기체를 띄워놓고 그냥 타임랩스 딱 걸어 놓으면 뭐 2초에 하나, 3초에 하나, 5초에 하나 사진을 찍어 나가겠죠. 쭉 찍어 나가는 동안 제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는 중에 이 P1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크루즈 기능이 발동이 돼서 그 날아가는 속도, 제가 처음에 날렸던 그 속도와 방향 그대로 쭉 날아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 바꾸고 싶으시면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서클 모드는 하나의 포인트, 그러니까 건물이나 뭐 어떤 건물이 되겠죠. 건물의 나무나 뭐 어떤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드래그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위치를 360도 혹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촬영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손쉽게 좀 드론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타임랩스 모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상에서는 그런 모드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레일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드론에서는 서클 모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락은 아까 말씀드린 자유 모드에서 쭉 가는 것은 비슷한데 내가 원하는 코스를 지정을 해 놓으면 일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 모드가 좀 불안한 점은 뭐냐면 기체를 이렇게 스스로 수동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체가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가 있어요. 타임랩스가 중간에 사진 한 장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은 영상 자체가 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 모드보다는 저는 코스락이나 서클 모드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코스락 모드를 하게 되면 긴 슬라이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저 건물을 이런 모드로, 예를 들어서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기체는 요 모양일 때 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락은 내가 정해놓은 위치를 가지만 이 기체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데 설정한 후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자로 그냥 움직이는, 일렬로 쭉 움직이면서 타임랩스를 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코스락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웨이포인트 모드는 지도상에서 포인트를 여러 개, 5개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설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어떤 타임랩스 모드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나 장애물이 없을 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이동하면서, 왜냐면 얘가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20분, 15분, 20분, 스펙상으로는 28분 정도 나오는데, 기체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날릴 수 있는 시간은 꽤 길진 않습니다. 타임랩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함축하는 거기 때문에 5초짜리 영상을 만들더라도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한 인터벌 간격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때문에 드론으로 하이퍼랩스를 찍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웨이포인트가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날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클이나 코스락 정도로 해서 짧게 임팩트 있게 담는 영상을 타임랩스를 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올려서 한번 모드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시동 거는 법 양쪽으로 조이스틱 옮기고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오늘 구름이 굉장히 예뻐요. 네, 일단 건물에 주변에 걸리는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쑥 살펴보시고, 네, 왜냐면 타임랩스는 쭉 이동을 하면서 찍기 때문에 혹시나 장애물이 걸릴 수 있다라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고도를 충분히 좀 확보를 해주시고 주변에 걸리는 게 없는지, 전 한 40m 정도 올려놓고 구름이 좀 잘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 각도 조절한 다음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랩스 모드 한번 볼게요. 일단 하이퍼랩스 모드 키시고, 저는 일단 코스락 모드를 먼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조절스틱을, 자, 일단 확인을 누르고 비행 방향 어디로 할 건지 설정을 해주고, 여기로 하겠다 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벌 내가 몇 초 할 거냐, 저는 3초로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빠르진 않은데요, 동영상 길이 5초, 속도 1.8km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락 버튼, 오른쪽에 있는 락 버튼을 눌러주면 경로가 여기로 가게 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찍을 방향을 선택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저는 왼쪽에 있는 요 건물들 위주로 찍으면서 구름이 많은 쪽 여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고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가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이제 제가 지정해 놓은 경로 저쪽 방향으로 가면서 촬영은 이쪽에 있는 구름들과 건물들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초에 하나 찍게 되어 있고, 총 125장을 찍어야 24프레임 기준으로 5초가 나오기 때문에 125장을 찍을 거고요. 총 소요 시간이 예상되는 시간 6분 13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퍼랩스 한번 찍으려면 5초짜리 하나에 지금 6분 13초가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하나당 한 2번 정도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찍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볼게요. 결과물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전체로 다 찍어 놓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구름의 속도면 사실 한 5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오늘 촬영 내용을 위해서, 분량을 위해서 초를 전 3초로, 인터벌 간격 촬영을 3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제 기체가 이동하면서 찍고 있고요. 지금 절반 정도 찍었어요. 76장, 77장 찍고 있습니다. 125장 중에. 그래서 한 6분 정도의 촬영 시간 중에 이제 3분, 4분 정도를 향해 가고 있고요. 촬영이 종료가 되면 이제 원본 데이터가 그 사진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서
뭐 애프터 이펙트나 기타 편집 프로그램 통해서 영상화 시키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동영상 렌더링한 표시가 뜨고 있고요. 네, 이 자체적으로 아마 동영상 렌더링을 하나 하고 지금 70%, 80% 네, 다 됐습니다. 동영상 렌더링이 다 됐고요. 이제 요거는 사진 파일로 원본 파일로도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동영상 렌더링 된 파일로도 여기 같이 저장이 기체에 다시 저장이 됩니다. 다음 모드는 이제 서클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서클 모드랑 코스락 모드 이 두 가지 종류만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서클 모드 두 번째 있고요. 저는 지금 보시는 네, 이 건물, 네, 건물 보시는 저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을 한번 드래그해서 네, 요 건물을 드래그해서 고 표시가 나면서 박스가 쳐지죠. 네, 요걸 하고 인터벌을 아까 한 것처럼 3초 정도 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5초 정도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속도는 더 낮출 수 있는데 제일 낮은 게 1.8입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는 좀 낮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시면 높이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고를 누르시면 얘가 바로 찍는 게 아니고 한번 돌면서 주변에 장애물은 없는지 돌기에 적합한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기체를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제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스캔을 한번 하고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으로 돌면서 진행하는데 오늘 보여드린 건 거의 뭐 샘플 촬영이니까 굉장히 조금 돌았어요. 만약에 더 넓게 돌고 싶으시면 속도를 많이 세게 해주시면 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면 네, 더 긴 거리를 이동을 하겠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일단 이것도 한번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찍었던 POI 포인트, 그러니까 서클 포인트가 지금 약간 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포인트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일단 결과물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0장 한 5장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촬영이 끝나고 동영상 렌더링 중에 있습니다. 렌더링된 파일 확인해 보면서 잘 찍혔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조금 흔들려요. 왜냐면 이게 기체라는 게 어쨌든 하늘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레일에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서 높낮이가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후반 작업에서 꼭 흔들림 보정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클 모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름을 찍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건물 같은 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물들이 만약에 낮은 데 있으면, 낮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카메라 앵글이 뭐 필수적으로 아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잘 안 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제일 높은 건물 찾아서 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탑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을 기점으로 잡아놓고, 특히 매빅2 프로 같은 경우에 가장 장점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팬텀4나 뭐 팬텀 시리즈는 기체가 이제 수평일 경우에 카메라 렌즈가 마찬가지로 수평밖에 앵글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이 매빅2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수평이더라도 네, 인스파이어처럼 렌즈가 그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우 앵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을, 그러니까 구름을 걸치게 건물과 이 서클 모드를 작동하고 싶으시다 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들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건물보다 낮게 날고 거기서 카메라 앵글을 위로 올리신 다음에 주변을 서클로 이렇게 돌면서 촬영을 하시면 건물과 구름이 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앵글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물론 그 건물 돌 때는 당연히 장애물이 없어야겠죠. 네, 그런 모드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매빅2 프로의 하이퍼랩스 기능을 한번 살펴봤는데 총 4가지 모드가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건 서클 모드와 그 진행 락 모드, 요 2가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특별히 이 DJI 드론들은 굉장히 조작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어요.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몇 번 연습하시면 또 금방 날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클의 개인적인 단점은 구름 찍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모드이긴 합니다. 왜냐면 포인트가 아래쪽에 보통 있죠. 물론 이제 탑처럼 위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서
그 배경에 있는 구름들 찍기에는 아주 좋은 모드인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물이 낮을 경우에는 아래쪽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흐름을 표현해야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제 이 매빅2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팬텀과는 다르게 이 기체가 수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렌즈가 기체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로우 앵글이 가능한, 로우 앵글이 가능한 기체예요. 카메라 앵글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갑니다. 팬텀 같은 경우는 딱 수직밖에 안 되는데 매빅 같은 건 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돌 때 걸리적거리는 건물이 하나 없다면 건물보다 메인이 되는 중앙 건물보다 살짝 낮게 나르면서 카메라 앵글 위로 올리고 구름과 걸치게, 그런 다음에 이 서클 모드를 활용하시면 보다 되게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스 영상을. 그래서 오늘 한번 매빅2 프로의 하이퍼랩스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매빅의 가장 큰 장점, 그다음 DJI의 이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금방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 자동 모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조정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날릴 수 있는 모드입니다. 하이퍼랩스 기능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영상에 넣으시면 되게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